들어가겠습니다. 투자는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전체 다 힘들어서 투자로는 뭐 오늘 다 끝내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한 2주 정도만 남았거든요. 다음 주하고 크리스마스나 주에 합반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천천히 들어갈게요. 포트폴리오, 왜냐면 이제 보통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학원들도 제가 당연하지만은 거의 그냥 맛만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자론을 좀 깊게 나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투자론이 한 8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예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게 강의를 들으시면 자꾸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시작됐다, 주식에서 따왔다. 따왔죠. 그죠? 그럼 주식에서 따왔는데 이게 집중 투자다, 분산 투자다. 분산이죠. 집중해야 돼, 분산해야 돼. 그 나눠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효율적 전선에서는 만약에 A, B, C, D가 다 좋은 대안들이거든요.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A, B, C, D가 낫다는 거죠. 그럼 구성자 선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체계적인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모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IMF 피할 수 있어요? 그럼 한 자산에 맞나요? 모든 투자 자산에 맞나요? 모든 투자 자산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입니까? 개별이죠, 개별. 하나만 옹호해. 그죠? 근데 수익이 같아야 반대받는 게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럼 상관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상관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계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 눈치를 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맞습니까? 플러스가 좋다, 마이너스가 좋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는 거죠. 암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같은 방이 낫다, 반대 방이 낫다? 근데 이게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 0까지가 있는데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근데 플러스 1은 제어가 안 되고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어가 된다는 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체계를 딱 잡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까 뭐 계산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안 잡는 게,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6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오는 게 평상시거든요. 그죠? 근데 계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계산은 이제 약간 이제 나오시게 되면은 지문부터 푼 다음에 나중에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계산에서 제가 계산이 꼭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드려서 그냥 있다, 이것도 야매가 있다. 야매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제가 그 합격생 모임 때 고맙다고 막 옆에서 막 야매가 통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그냥 풍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냐면 계산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제가 표준 편차를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그걸 할 거면 0.85에 제곱해서 해봤자 나도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도 힘 빠져요. 어머 왜 괜히 했나 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고, 이 수익률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표준 편차 위험은요, 낮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곱해서 더한다는 계산 방식이 있죠.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죠? 표준 편차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제가 몇 페이지로 유도하냐면 86페이지로 한번 유도해 볼게요. 86페이지로. 86 가셨어요? 86에서는 유도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보통 임대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임대료만 먹어요? 나중에 시세 차익도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온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강사가 이제 거의 100%라는 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87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이게 100% 시험지 나옵니다. 100%. 100%라는 것은 거의 제가 목숨을 걸었다고 봐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들어볼게요. 자, 임대 사업을 해요.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2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전체 투자금이 총 투자액이에요. 총 투자액. 지렛대효과 아시죠? 그냥요, 타인 자본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투자가 나와요. 10억은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올 테고요. 또 10억은 저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지분은 누구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통일하자. 그다음에 지 거. 자기 거, 그죠? 맞아요? 저당은 따로 접은 거.
저분이 은행이세요. 좀 구분이 되세요? 지분은 누구 거? 통일하자고. 내 거 막 그러지 말고 힘드니까 지분은 뭐 누구 거? 저, 저분이 누구셔? 은행이죠, 은행.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갑돌이가 투자한 사람이 투자하고 은행은 땡긴 돈이에요. 그래서 A은행한테 땡겼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를 지분 투자자라고 하고 은행을 저당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그냥요 이자 수익을 먹어요. 나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먹는 거죠. 그럼 이 수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자액을 우리가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자 이걸 우리가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고, 또는 저당 지불 우리가 저당 대부액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취득만 합니까? 운영도 합니까? 운영이 임대사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운영을 해서 얻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처분 시에 얻어가는 게 있어요. 운영소득을 인컴 게인스,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돈이 들어온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이라는 건 여러 번인데 처분은 딱 한 번만 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갑돌이 지분 투자가, 그럼 우리가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호수죠, 호수. 그래서 우리가 25칸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섯. 25칸이 있으면은 25칸의 임대 단위수에다가 하나에 대한 그게 100원이라면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몇 억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다 채웠을 거예요? 채웠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영에 대한 현금 수지를 지금 제가 찍어드린 게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현금 흐름.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걸 가능총소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가능총소득.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곱한 2,500원이 가능총소득이에요. 그럼 가능총소득이라는 자체를 또 일본에서는 이 조를 총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다 채웠을까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잠재, 그죠?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채울 거라는 거. 그럼 그냥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빼주라는 얘기죠. 보통 이 저자분은 기타 소득을 얻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공실부터 나오거든요. 공실 및 불량부채입니다. 불량부채. 자, 우리가 두 가지 단어요. 불량부채라고 나올 수 있고, 이 저자분이 거기다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놨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렇게 나옵니다.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까? 못할 수 있는 것도 예상해서 빼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기타소득은 임대료 외 수익이에요. 그러면 주차비 같은 건 임대료입니까? 임대료 외 수익입니까? 왜? 그래서 영업외 수익이라고 또 우리가 나올 수 있고요. 영업외 수익.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게 유효예요. 유효 총소득도 맞고요. 조소득이라고 해도 맞아요. 자, 그럼 그냥 돼요. 경비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래서 운영경비라고 나올 수 있고 영업경비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순소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순영업소득. 자, 돈을 빌리면 그냥이 돼요. 돈을 갚아나가야 돼요. 갚아나가야 되죠. 아까 저당 대부액이 10억이었죠. 그죠? 빌린 돈이. 그래서 갚은 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부채가 빌린 돈이고 서비스액은 뭐냐면 원리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겁니까?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이라고 하고 이자 지급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다른 용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봐요. 저당 지불액.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저당 지불액. 그래서 이따 요게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아직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죠. 세후에요, 세전이에요. 세전, 현금 수지라고도 하고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자, 그럼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입니까? 학문적인 접근입니까? 영업소득세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영업소득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후가 되겠죠? 세후 현금 수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저희 해커 쓰는 법인인데 만약에 개인이 학원을 하고 있다. 우리 원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자석수가 임대 단위수예요.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다 찼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냥이요. 공실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봐봐요. 비었죠? 전도 좀 하세요. 자, 그럼 그냥 공실일 수도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강료 안 내고 객 있는 거예요. 임대료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로나 이제 강남에서 제가 옛날 강의했을 때는 한 5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수강증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아니까. 그죠? 자, 도강이라는 거거든요. 그냥요. 수강료 안 냈어요. 안 내고 계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빼주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타 소득은 수강료예요. 수강료 외 수익이에요. 자판기 수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원장이 가져가는 거는 유효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요. 경비가 나가요. 전기세 나가죠? 부필도 나가고 경비 나가고 순소득이 나옵니다. 그냥입니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빌려서 갚아 나가죠? 그걸 빼주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원래는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세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우리 임대료를 우리가 받으면 세금에다가 이제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사업소득세인데 여기는 학문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영업소득세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따라서 총소득 경비를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죠. 총은 경비를 빼지 않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순소득은요, 경비를 뺀 거죠. 그죠? 근데 아직 빚은 빼지 않았다는 거. 세전은 그냥입니까? 빚은 뺐습니까? 근데 세금은 아직 공제하지 않았다는 거. 세후는 다 뺐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 총소득이라는 자체는 이걸 산정할 때 이 경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빚 들어가면 안 되고 세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경비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고 빚하고 세금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갈게요. 만약에 이 중간중간 빼주는 게 있잖아요. 그럼 100원에서 10원 빼면 얼마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90원. 90원에서 10원 빼면요. 80원. 10원 빼면요. 70원이죠. 그럼 밑에 게 크나요? 위에 소득이 크나요? 위에 소득이 크나요? 맞습니까? 지금 굉장히 순진하세요. 밑에 게 크다, 위에 게 크다? 위에 크죠. 근데 나중에 이제 7, 8대 가면은 그것도 지겨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커요? 그러면 빨리 넘어. 아시겠죠? 그죠? 근데 영업 경비는 반드시 경비는 나가요. 그죠? 근데 나가는데 그냥입니까? 돈을 안 빌릴 수도 있습니까? 그럼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다고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냥요. 이 적자가 날 수도 있죠. 그럼 세금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따라서 총순 전후 총은 그냥요. 총소득이야. 순은요.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빼는 게 있죠? 이 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지출 항목인데, 자, 요거 B가 있죠, B. 그럼 그냥요, 경비부터 내요. 그 다음에 빚 갚죠. 그다음에 빚, 야매로 가는 거야, 빚. 그 다음에 세금 내죠. 그다음에 비비세. 제가 막 이렇게 비벼요. 그럼 살이 안 빠져요? 빠져요. 빠지죠, 그죠? 착하셨습니까? 지금 동영상 찍으니까 제가 또 잡혀가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제일 먼저 내려고 그래요? 제일 나중에 내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신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뉴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고액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막 집에 가니까 금기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럼 세금을 언제 낸다? 제일 마지막에 내죠. 오죽하면 아니 내가 이게. 그럼 세금은 그냥이야 제일 마지막에 내. 마지막에 낸다. 이렇게 가세요. 맞습니까? 그럼 빚부터 갚아요? 경비부터 내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순서가. 맞아요? 지금 전기세가 경비잖아요. 빚은 조금 우리가 좀 딜레이 해도 돼요. 그죠? 전기 끊겨봤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 달 안 내면 경기 끊어요, 그냥.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업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해요. 근데 은행에서 빚 한 번 갚았다고 경매 처리 안 하거든요. 세 번은 봐줘요. 자, 그러면 뭐부터 내요? 경비부터 내죠. 얘도 몰라봐, 씨. 뭐부터 내?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따라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도 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따라서 비비세. 경비, 빚, 세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빼는 것은 뭐다?
비비세다. 뭐부터 내고? 누가 빚이 돼? 경비부터 내고 못 갚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수월해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갈게요.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거. 좌측에 보시면은 86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죠. 이게 영업수지예요. 그럼 1년 동안의 소득이득 계산인데, 오른쪽에 양가를 번에, 오른쪽에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가능총소득은 뭐에다가 뭐를 곱했대요.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라는 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상 임대료가 100원이고 임대 단위수가 25칸이면 얼마죠? 2,500원서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밑에 양가 1번 가능 총소득은 아직 찼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아직 채워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총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양가로 2번에 기타 수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예요? 임대료 수익 외의 부가적인 영업의 수입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주차료 수입은 임대료가 아니죠. 이런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아까 공실과 대손 충당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실이라는 것은 비었을 거를 예상을 하는 거고, 대손 충당금은 밑줄 쳐보세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시험 문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저자분이 대손 충당금은 불량부채라고도 해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넘겨볼게요. 영업경비라는 게 있나요?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 이제 시험지 나옵니다. 자,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경비도 맞고 운영비용도 맞거든요.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천천히 갈게요. 영업경비는 투자 대상 부동산의 운영 임대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말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단어가 있죠.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고, 화재보험료는요, 소멸성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타먹습니까? 나중에 소멸됩니까? 화재보험료도 나중에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거고, 광고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죠. 조급원의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나요? 근데 만약에 건물주의 급여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 안 됩니다. 조급원의 임금만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자기 급여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말도 안 되지. 나쁜 놈이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들어가죠? 근데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의 보유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재산세가 경비를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보유하다 보니까 경비로 나간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 그럼 가장 잘 뜨는 게 그냥이다. 재산세는 포함된다. 포함돼요. 재산세는. 여기까지 가셨어? 그러면 자, 가기 전에 가볼게. 이해부터 시킬게. 지금 뭐 하는지는 알아요? 뭐 하고 있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죠? 사기론이라는 자체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뭐 하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경비하고 있어? 포함되냐? 안 되냐? 알겠죠? 그럼 봐봐요. 영업경비 전에 공실 및 불량부채액은 안 빼줬어요? 빼줬어요. 빼줬죠? 또 빼줘? 안 되죠? 대화를 합시다. 또 빼줘? 안 되죠. 또 빼주면 안 되죠. 그런가요? 비비세죠? 그러면 그냥이야 나중에 빚을 빼. 세금도 빼죠. 근데 세금이 중요한 것이 재산세입니까? 영업소득세입니까? 영업소득세는 나중에 뺀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경비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얘기해요.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위에서 뺐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 코드에 야매도 있는데 야매만 하면 안 돼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빠져요? 왜 빠져요? 위에서 뺐으니까. 부채 서비스액도 왜 빠질까요? 나중에서 빼주니까. 그죠? 부채 서비스액도. 맞나요? 재산세는 보유가세죠? 근데 여기서 재산세를 빼는 게 아니죠. 여기는 뭘 뺍니까? 영업소득세를 빼죠. 맞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참, 지금 이 소득이 그냥입니까? 이게 임대료 소득입니까? 정말? 재산세는 보유가세잖아요.
그럼 이건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 소득세는 빼주면 안 되고 나중에 빼줄 거죠. 그럼 소득세는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경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은 소득세 내죠. 법인은 법인세 내죠.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영업소득세에 나오는데, 자, 비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비품은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주려면 요즘은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해 주잖아요. 보일러도 설치해 주고. 보일러 뻥 터지면 비용이 나가죠? 그럼 경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요. 나중에 이걸 물건을 팔 때 매수한 사람한테 받지 못하죠. 얘기해봐요, 그죠? 그건 경비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지금 얘가 운영을 하면서 감가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경비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 같은 거 챙기죠? 왜 챙겨요? 그죠? 잘한다. 세금 공제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회계 처리로 얘는 나중에 세금을 공제해 주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경비다, 경비는 아니다. 아니고 나중에 회계 처리로 나중에 세금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 공제 가능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감가라는 건 뭐의 감가를 얘기합니까? 건물의 감가를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영업 경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감가되는 것은 경비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 네 가지는 이해 가셨죠? 갈게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2번 공시 및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얘 왜 포함되지 않죠? 빼졌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요? 나중에 이제 밑에서 빼줄 거죠. 원리금이나 연간 이자 비용이라고 하고. 자, 종업원의 급여는 경비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월급을 경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업무비라든지. 찾았죠, 그죠? 이건 임대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처분시 내겠죠? 운영이 아니라.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여러분, 취득세는 어떻게 생각할까? 취득할 때 내죠? 영업경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시 갑니다. 공실은 왜 안 들어가죠? 빼졌으니까. 부채 서비스는요? 소득세도 나중에 빼죠. 맞습니까? 특히 자본이득세는 그냥요,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임대사업 할 때 내요, 나중에 양도할 때 내요. 그럼 여기다가 왜 집어넣습니까? 그걸 아니죠, 그죠? 소득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품의 감가, 건물의 감가. 건물의 감가는 경비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감가된 거를 영업해서 나는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채 서비스액이요. 감가상각은요. 어떤 감가만? 건물의 감가. 비품은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돼.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자, 여러분이 내년에 30회죠? 시험이 10월 며칠 날 있는지 아세요? 야, 날짜는 잘 알아요. 그죠? 날짜는 잘 알아. 마지막 토요일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학교는 물론이고 모든 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그 머릿속에 공부량이 그냥입니까? 이 증가가 돼야 됩니까? 증가되죠. 공부가 그냥이 돼요? 증가가 돼야 돼요. 그죠? 머릿속에서 축적이 돼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알겠는데 집에 가면서 공부했던 걸 자꾸 떨어뜨린대요. 근데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가 증가해야 되지 자꾸 공부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공부가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뭐가 감소하면 안 돼? 뭐가 감소하면?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야매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애가 왔더니 둘이서 물어보는 거, 언니 야매 잘하는데 공부 감소가 뭐였더니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데 그게? 몰라? 그냥 외웠어. 그런데 무슨 경비에 포함 안 된다? 영업 경비에 포함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공이 뭐죠? 공시민 대도출자 부가요. 부채 서비스 감이요. 건물의 감가 소가 소득세죠. 소득세 체크하셨죠, 그죠? 이 네 가지를 암기를 확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론부터 합니까? 야매부터 합니까? 누가 야매부터 하는데 이론부터 하죠. 아니 이 동영상을 돌려봐요. 내가 공부감소부터 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이론을 한 다음에 야매로 끝난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왜? 해도 다음 주 물어보면 공실 들어가 안 들어가 몰라요.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이론 중요한 게 공실은 그냥요 미리 빼줬어요. 부채 서비스세는요, 소득세는요 나중에 빼주고 영업소득세도 안 들어가지만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빼주거든요. 취득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가 세법도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 자, 되게 쉬워요. 취득세는 언제 내요? 참 쉽죠? 아이고 쉬워라. 처분이 양도거든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요? 아이고 쉬워라.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취득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내가 임대사업 하고 있으니까. 대략 좀 해봐요. 양도소득세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재산세는 보유가세니까 들어가고 소득세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뭐가 감소하면 안 돼? 공모가. 공이 뭐야? 왜 안 돼? 미리 빼줬으니까. 부채 서비스세 나중에 빼줄 거니까. 소득세는 나중에 또 빼줄 테니까. 감가상각비는 경비가 아니라는, 건물의 감가는.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다는 것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영업 경비가.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양가로 5번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해요?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죠. 체크하셨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10억을 은행이 갖다 댔다는 것은 저당 지불액이에요, 대부액이에요? 융자 원금이 되거든요. 대답해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얘기합니까? 원리금은 저당 지불액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럼 저당 대부액과 지불액은 다르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고 원리금 상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리금은 여러분들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 원금은 지급했다 그래요. 원금은 상환했다 그래요. 상환분이고 이자는 지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을 합친 게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보시고요. 월부금은 매월 낼 수 있죠. 똑같은 얘기고요. 연간 이자 비용.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갖다 동의로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임대사업을 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그럼 양도 차익이 있겠죠? 그냥요 세금이 나가요. 나가고 경비가 나가죠? 그럼 우리가 나가는 게 똑같은데 이따 이제 보겠는데요. 자, 옛날에는 지분 복귀액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복귀액이다? 지분 복귀액. 자,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지분 복귀액이라고 나왔는데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나왔는데 자, 최근에는 매각 현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각 현금 흐름. 자, 갈게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 거예요? 자기가 10억 들었죠. 10억을 들어서 취득 때 들어갔는데 20억을 투자해서 임대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25억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게 10억이 들어갔던 자체가 요 임대사업에 들어온 겁니까? 처분시에 들어옵니까? 처분시에요. 그럼 이거는 운영시다, 처분시다. 처분시의 현금수지라는 거죠. 그냥 했어요? 매각을 했어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25억이라는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해요. 매도 가격. 여러분들 세금은 언제 내요? 제일 나중에 내죠. 벌써 잊어먹었어요? 뭐부터 내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내겠어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게 똑같아요. 맞아요? 그럼 빚부터 갚아야 돼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똑같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매도 경비, 매도 경비. 중개 수수료예요. 만만치 않죠, 그죠? 갑니다. 무슨 매도액이 나오겠어요? 순매도액이 나오죠.
자, 만약에 10억이 전체 저당이라면 그냥입니까? 원금은 상환합니까? 상환해요. 그래서 5억이라는 것을 원금 상환분이라 그래요. 그럼 원금 상환분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갚았습니까? 그럼 10억에서 5억을 빼면 얼마가 남았어요? 상환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상환입니까? 미상환입니까? 미상환이에요. 아직 상환되지 않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뺍니다. 그러면 저랑 똑같아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대답 좀 해봐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전 지분복귀액이라고 하고 지분복귀액이라고 하고 자 보세요. 이 인컴 게인즈를 임대료 영어를 번역한 게 소득이득이고 캐피탈 게인 그러면 캐피탈 게인이라는 건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지? 그걸 번역한 게 자본이득세 이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를 낸다 그래요.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요. 그렇죠. 이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얘기를 해요. 89페이지 박스하고 있어요. 제발. 거기 자본이득세라고 돼 있어요? 캐피탈 게인 텍스는 어느 나라 용어야? 어떻게 알았어? 이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로 나왔었거든요. 그럼 자본이득세를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엔 자본이득세라고 냈다가 이게 무슨 세라고? 양도소득세.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옆에다 적으셔야죠, 그죠? 적었어요? 좀 늦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힘드실 것 같아요. 적어드릴게요. 그 영어 옆에 있죠? 영어를 지우든가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후가 돼요? 세전이 돼요? 후가 되죠.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복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도 한번 가로쳐서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빼는 걸 가로쳐서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경비부터 냅니까? 뭐를 갚죠? 빚을 갚죠. 뭘 내죠? 세금을 내요. 맞습니까?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게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몇지선다죠? 오지선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지선다가 쫙 나온다면 그냥입니까? 앞에 경비부터 찾아야 됩니까? 경비부터 찾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를 내죠? 세금을 내니 그렇게 빼면은 찾아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부터 낸다?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라는 게 똑같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처분시니까 뭐 공실이나 이런 게 없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일로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총소득이면 얘도 우리 시험 문제 총 매각대금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그럼 총은 아직 경비를 뺐습니까? 아직 안 뺐습니까? 수는요? 뺐죠. 아까 했잖아요. 순. 그 다음에 세금은 아직 공제하지 않았지만 빚은 뺀 거죠. 그래서 거의 우리 총순전원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아까 밑에 거와 위에 거 있었죠. 그죠? 그럼 갑니다.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요. 90원이고요. 10원 빼면 얼마예요? 어려워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80원이죠. 10원 빼면 어떻게 돼요? 70원이죠.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반드시 클까요? 같겠죠. 경비는 필요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그다음입니까? 빚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까? 그럼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복귀가 같을 수도 있고요. 양도 차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세전 지분복귀가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는 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왜 지금 쫙 나와 있죠? 그러면 빼는 거는 그냥요 비비세예요. 뭐부터 내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어떻습니까? 총소득은 그냥입니까? 아직 경비를 안 뺐습니까? 그러면 총 매각대금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경비를 아직 빼지 않은 거고요. 순이 나오면요. 경비를 뺀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세전이 나왔다는 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지만 빚은 뺀 거죠. 맞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매각이라는 게 나옵니까? 매도한다는 게 나오고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봐요.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운영이 아니에요. 그죠? 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향이
나왔던 게 여기 항목과 여기 항목을 분리했거든요. 얘기해봐요. 그럼 매각이나 매도나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운영입니까? 처분입니까? 처분이라는 거죠. 맞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임대사업 할 때 되는 거죠. 근데 미상환 저당 잔금은요. 처분 때 되는 거죠. 분위기 안 좋아요. 4월달 가도 안 좋을 거야 이건요. 자, 이건 인하면 되고 이건 처분 때 되는 거죠. 미상환 저당 잔금은 이건 매각 때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자본이득세라는 자체가 나온다면 무슨 세? 자, 이거는 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지분 복귀액이라는 건 다 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영업에 대한 흐름이냐 아니면 매각이냐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항목은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가져가시고요. 맞죠? 좀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좀 힘든데 100원에서 10원 빼면 얼마예요? 10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위에서는 빼면 되죠? 밑에서는 어떻게 된다? 더 해야 되거든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태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죠? 이렇게 하십니다. 알았게요. 다음에는 자 89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큰일 났다. 89페이지 가니까 이제 넘기시면 이제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런 거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화폐는 시간 가치가 없다, 시간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건 오늘 가져갈게요. 다 갈 수는 없어요.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사서 지금 100만원 드릴까요? 1년 있다 100만원 드릴까요? 어떻게 달라고 그랬어요? 어휴, 돈은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 받아야 은행에다 놓으면 그 이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이 낫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넘기시면 단리와 복리라는 글씨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찾았습니까? 뭐하고 뭐? 단리하고 복리라는 게 있죠. 단리가 좋아요? 복리가 좋아요? 아유, 그런 건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오른쪽에 잠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림도 그리고 막 재밌게 할게요. 자, 지금 돈 100만 원이 있어요. 화폐는 시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다면 지금 100만 원 낸 거를 현재 가치라 그래요. 무슨 가치라고 한다? 현재 가치.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1년 후에 연 10% 이자를 받고 싶대요. 그럼 1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도 회수하죠. 그럼 1년 후는 110만 원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죠.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두 자로 줄여요. 두 자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자로 줄이는데, 자, 이걸 첫 번째와 세 번째를 합쳐서 현가라 그래요. 무슨 가라고 한다? 현가예요. 그럼 미래 가치는 줄여서 못 가요? 자입니다. 이걸 밑가로 하시는 분들은 초보생이고, 내가로 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하셨던 분입니다. 내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내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프리젠트 밸류라고 하고 퓨처 밸류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고, 택시가 12시 넘으면 무슨 료 붙어요? 그걸 할증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할증을 묻는다. 그러면 이 10%가 이자율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1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돌려올 수도 있죠. 할인이라는 말을 써요. 뭘 쓴다? 할인.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지금 현재 드릴까요? 아니면은 100만 원 어음 끊어서 1년 후에 받는 어음을 드릴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고 했어요? 현재 100만 원 달라고 했죠. 얘기해봐요. 내가 지금 어음까지 하네. 어음까지. 할인한다는 거 알아요? 깡 알아요? 깡? 깡은 어떻게 알아? 자, 깡이라는 얘기는 할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어음을 그냥입니까? 할인을 합니까? 할인해서 지금 가서 나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만 원 줄까요? 그걸 적게 준다는 거죠. 왜? 100만 원은 지금 1년 후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것은 따라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뀌는 걸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어음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위험한 어음일수록 그냥입니까? 이 사채업자가 이자를 더 받습니까? 할인율을 높게 해요. 그죠? 이게 그럼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높게 합니까? 그럼 어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깡 알아요? 깡? 카드 깡. 상품권 깡. 상품까지 나온다? 그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릴까요? 아니면 구두 상품권 드릴까요? 뭐 어떤 거 달라겠어요? 어휴, 안 해. 할인율을 아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죠? 백화점 가치요. 백화점은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낮습니까? 낮아요. 그죠? 회수가 잘 되거든요. 오케이? 내가 별걸 다 한다, 얘. 그죠? 그럼 부동산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 위험할수록 할인율 어떻게 된다? 높여요. 그럼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된 건 100만 원이죠. 1년은 110만 원이죠. 그냥이 돼요. 현재 가치로 갖고 와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냥입니까? 할인을 합니까? 할인을 해요. 맞아요? 위험할수록 할인율 어떻게 돼요? 가치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할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 할인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래서 다음 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다음 주를 예상해요. 제가 이렇게 할인하 좋고 할인 뭘까요? 깎아주는 거예요. 이런 건 큰일 나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다음 주 나올 거예요. 뭐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치겠어요. 무슨 가치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그럼 10%라는 건 이자율이 아니라 할인율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수학하는 애들이 여기다가 1.1이라는 곱하는 수가 개수예요. 따라서 개수. 개 같은 개수가 아니라 개수라는 건데 이게 6가지 개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미래 가치로 바꾸는 3가지 개수와 현재 가치로 바꾸는 3가지 개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분위기상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지금 끝난다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싸지 말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할증해서 수익률이라고 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뭐라고 했죠?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아셨듯이 단리가 좋나요? 복리가 좋나요? 복리가 좋죠. 그래서 이 수학하는 애들이 그 복리의 계산이 개수예요. 다 복리 계산인데. 자, 갑니다. 단리가 났다, 복리가 났다. 복리가 나요. 이자가 또 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인지 벌어지냐면, 자 볼게요. 단리와 복리를 본다면 100만 원에서 맡기셔서 은행에서 단리로 2년간 10%한 거와 복리로 10% 하는 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복리가 이자가 또 붙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2년 있다가 얘는 얼마를 받냐면 그냥 원금의 10% 20만 원을 받아요. 그럼 120만 원 그냥 끝나버리죠. 자, 근데 그냥입니까? 여러분들은 복리가 났습니까? 복리가 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 어떻게 계산했냐면 100만 원에다가 지금 아까 1.1이었잖아요. 그러면 1년째 되면 110만 원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얘네들 식을 탄생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이라는 이자율이 들어가고요. N승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1년이면 몇 승? 2년이면. 그럼 2년이 되면 거기다 또 1.1을 곱하는 거예요. 또 1.1을 곱하는데 100만 원에 곱합니까? 110만 원에 곱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1.1 또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2승이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지금 불안하니까 내가 계산도 해줄게요. 그럼 1 플러스 0.1에다가 10%니까 2승이면 1.1을 2번 곱해요. 그럼 1.21이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120만 원이 돼요? 121만 원이 돼요. 액센트를 줘요? 120? 다시 한번 1만 해보죠. 복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는 100만 원에다 곱했어요? 110만 원에다가. 그러면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3년이면? 거기다 또 1.1씩 계속 곱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시기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오케바리? 그럼 우리가 한 번 타는 거는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여러 번 타는 것은요?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가 일시불이죠? 그런가요? 그럼 일시불은 알고 있는데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일시불입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요. 그런가요? 그럼 곱하는 그 개 같은 수가 개수라고 했나요? 이 개수가 탄생하셨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내과계수라는 식이 탄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개수들은 단리다, 다 복리다. 복리계산이야. 다 1 플러스 R의 n승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입니까? 미래가치계수가 돼서 미래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나요? 내과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식이 하나 탄생이 돼요. 오케이 바리? 근데 1년 후에 1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땡겨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겠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후에 110만 원을 현재 가치로 돌려오래요.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얘를 알고 싶죠. 그럼 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예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자체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1.1이 그냥입니까? 넘어갑니까? 어떻게 되죠? 나누게 되거든요. 이 역수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 해도 되죠?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현재가치다. 현재가치 계수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식이 탄생이 돼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자, 얘를 이제 역수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라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이제 연금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펜을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이제 해보시는데 다음 주에 할 건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유인할 건데 자 일단 예고편을 때리면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론 나오면 그냥이요 한 번이에요. 연금이겠어요? 일시불이겠어요? 일시불이죠. 그런가요? 근데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할 거니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매년 1원씩 받는다고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매년 1원씩 나온다는 것은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따가 요 1원은 일시불이라는 걸 제가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100만 원을 1년 후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러면 n년 후라는 것은 1년 후에 받는다는 건 미래가치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서 이용하는 것은 그때 요걸 갖고 따지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건 내과계수입니까? 내과계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아까 110만 원을 현재로 갖고 왔죠. 그럼 시험 문제 현재 할인한다 또는 환원한다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현가계수입니까?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릴 테니까 일단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91페이지로 갑니다. 하시면 자 오늘 일시불까지만 갑니다. 밑에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나요? 미래가치를 계수를 줄여서 무슨 계수로 하나요? 내과계수. 그럼 개념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매년 이런 식이에요? 그냥 1원이에요? 그럼 제가 일시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자율 R로 얘기했을 때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n년 후는 미래가치죠. 그럼 현가계수예요? 내과계수예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찾아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적용은 뭐 그냥 보세요. 현재 토지가격이 1000만 원인데 토지가격이 매년 10%씩 상승한다면 5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매년에는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퍼센트가 들어갔죠. 연금이 아니고 매년 10%는 의미가 없고 5년 후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사용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1 플러스 R의 n승 기억하세요? 그래서 10%니까 1 플러스 0.1의 5승이라는 건 거의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1.6105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1000만 원도 곱하면 1610만 원인데 참고하시고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93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
자,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무슨 계수라고 하죠? 현가 계수.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개념에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할인율은 아까 무슨 가치를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R일 때 N년 후에 1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매년이에요? 그냥 1원이에요? 그럼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현재가 나왔으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밑에서 그 식 위에 보시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말씀드렸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다 보시고 갑니다. 자, 밑에 가시면 어떻게 적용이라는 게 있죠? 5년 후에 토지 가격이 1610만 원이라는 건 미래의 일시불이죠. 그걸 그냥 뭡니까? 현재로 갖고 옵니까? 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예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62091이라고 정해줬죠? 그럼 그걸 그냥 1610만 원에서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저 보세요. 우리가 미래 가치를 줄여서 그냥요 내가라고 해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는 걸 꼭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6가지 계수가 단니다, 다 복리다. 복리다는 것도 계속 출제가 돼요. 아까 110만 원에다가 1.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또 붙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할 테니 지금 한 개 다 일시불이었죠. 그럼 매년 이론식이 나왔어요? 다 그냥 이론이 나왔어요. 일시불이고요. N년 후라는 건 미래 가치잖아요. 그럼 현가 계수를 곱해요? 내가 계수를 곱해요? 현재 할인한다 나오면 현가 계수를 곱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과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화폐시장 가치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계수가 91페이지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건데 아실 게 단니다, 다 복리다. 그래서 아까 요것만 갈게요.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어떻게 되죠? 물어보세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이걸 그냥입니까? 곱합니까? 곱해요. 계수를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의 10% 나올 가능성이 크고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가 110만 원을 땡겨오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나눕니까? 나누죠. 나눠서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곱하는데 어떻습니까? 역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요 곱해요. 요것도 곱하는 건 하는데 식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계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그냥 돼요. 현재 가치로 땡겨야 돼요. 계수는 맞죠? 만약 10%다 0.1이라면 1.1에다가 3년이면 몇 승? 3승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냥입니까? 다 곱하는 수입니까? 무슨 수죠? 계수. 그죠? 그래서 얘와 얘는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 계수가 있다는 거. 몇 가지 계수가 있다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95페이지 잠깐 가시면 자, 오늘 했던 게 있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나? 그러면 자, 95페이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어요? 다음 주 하겠지만 저 실망시키시면 안 돼요. 할인이 뭐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줘요. 깎아주는 거 하면 난 자살이 나 죽을 여기서 쓰러질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내가 낸 건 현재 가치죠. 1년 후에 가는 미래 가치잖아요. 자,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위험이 따르니까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갖고 맞춰서 현금 수지라는 건 어떻게 돼요? 현금이 들어온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들어온 게 많아야 돼요? 나가는 게 많아야 돼요? 들어온 게 많아야죠. 이거 갖고 다 따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날 실망시키지 마시고 나중에 다음 주에 95페이지 할인한다면 할인이 뭐라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하고, 현금 수지는 들어온과 나가는 분석해서 들어온 게 많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서 할인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습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복습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습 뭘 알아야지만 예습하죠. 그죠? 복습 꼭 하셔서 그 다음 주 오게 되면은 저한테 어디를 해달라고 하냐면 페이지 91페이지 다시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자본환원 계수라는 단어가 있죠. 다시 갈게요. 몇 가지 계수가 있다고요? 6가지 계수가 있어요. 여기를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